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고 왔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15년 동안 고생하던 70세 할머니가 단 4개월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된 놀라운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할머니는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씨입니다. 55세부터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특별한 방법을 시작하더니 올해 1월에는 아파트 4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법을 사용한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수중 걷기 운동입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 실버 수영장에서 매일 1시간씩 수중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필 물속에서 걸었을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을 60에서 70%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소 60kg인 분이 물속에서는 20kg 정도의 무게만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근육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저항이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1.5배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을 받쳐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이 골고루 강화됩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물속에서 5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5분씩 늘려가면서 점차 1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MSM과 글루코사민 복용입니다. MSM은 메틸설포닐 메탄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영양소입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MSM 1000mg과 글루코사민 1500mg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콘드로이틴 1200mg도 추가로 드셨는데요. 이 세 가지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관절 건강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관절염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성분을 3개월 이상 복용한 관절염 환자의 70%가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들은 최소 3개월은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은 재생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박 할머니가 특별히 집중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한 후 무릎의 힘만으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회도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늘려가서 지금은 3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운동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근육들이 골고루 강화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또 다른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온찜질과 냉찜질 교대 요법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온찜질 10분, 냉찜질 5분을 3회 반복하셨습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한마디로 관절이 건강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냉찜질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염증인데 차가운 온도가 염증 반응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온찜질용으로는 따뜻한 물주머니나 전기 찜질팩을 사용하시면 되고
냉찜질용으로는 얼음팩이나 냉동 완두콩 봉지를 수건에 싸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비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박 할머니는 키 155cm의 몸무게가 65kg이었는데 4개월 만에 55kg까지 10kg을 감량하셨습니다. 체중 감량이 무릎 관절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체중 1kg을 감량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4kg 줄어든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처럼 10kg을 감량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40kg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는 무릎 통증을 크게 줄여주고 관절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어떻게 체중을 감량하셨을까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수중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식단도 조금 바꾸셨습니다. 밥량을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드셨는데 이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비법은 올바른 걷기 자세입니다. 박 할머니는 물리치료사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를 배우셨습니다. 잘못된 걷기 자세는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에서 15m 앞을 봅니다. 둘째,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듭니다. 셋째, 발 뒤꿈치부터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중요한 건 보폭입니다. 너무 큰 보폭으로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신의 신장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한 보폭이라고 합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 155cm에서 100cm를 뺀 55cm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셨습니다. 7번째 비법은 관절에 좋은 음식 섭취입니다. 박 할머니는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고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드셨습니다. 첫 번째로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셨습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색깔이 진한 채소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세 번째로 뼈국물을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사골, 도가니뼈 등을 우린 국물에는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강차를 매일 드셨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 안의 염증을 증가시켜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8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박 할머니는 수면 패턴도 규칙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8시간 수면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관절 건강에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손상된 연골과 근육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연골을 약화시킵니다. 박 할머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4개월 후 박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90% 이상 줄어들었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4층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연골 손상 정도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15년간 봐온 환자 중에 이런 변화는 처음이라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박 할머니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박 할머니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절염의 정도와 개인의 체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시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제나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 체중 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한 관절염의 경우 의학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연요법은 의학적 치료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개선하는 8가지 비법. 첫째, 수중 걷기 운동으로 부담 없는 근력 강화. 둘째,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꾸준한 복용. 셋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로 무릎 주변 근육 강화. 넷째, 온찜질과 냉찜질 교대로 염증 관리. 다섯째, 10kg 체중 감량으로 무릎 부담 40kg 감소. 여섯째, 올바른 걷기 자세로 관절 보호. 일곱째, 등푸른 생선과 항산화 채소 위주 식단. 여덟째, 8시간 숙면과 명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이 방법들은 단순히 무릎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력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도 개선되고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15년간 고생하던 관절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관절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